소년 삼국지 제66화 둔전과 조조의 의심. 허도에 들이운 조조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져 갔다. 헌제의 밀칙을 품에 안고 조조 토벌의 대의를 품은 유비는 겉으로는 한없이 평범하고 세상일에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유지했다. 조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밭일에서 빛을 발했고 영웅의 논에서 보여준 능청스러운 연기는 조조의 경계를 한풀 꺾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조조는 본래 의심이 많은 성정이었고 유비의 완벽한 위장은 오히려 그의 내면에 작은 불씨를 남겨두었다. 조조 둔전을 논하다. 어느 날 조조는 자신의 승상부에서 중요한 회의를 열었다. 주제는 바로 둔전이었다. 둔전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농경지를 개간하여 군량미를 확보하고 동시에 유민들을 정착시켜 생산력을 높이는 조조의 핵심 정책이었다. 조조는 이 정책을 통해 자신의 군사적, 경제적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려 했다. 천하가 혼란하여 백성들은 흩어지고 농지는 황폐해졌소. 군량미는 부족하고 병사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오. 우리는 둔전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오. 조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순욱이 나서서 조조의 뜻을 거들었다. 승상, 둔전은 실로 현명한 계책입니다.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 농사를 짓게 하면 유민들을 구제하고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장수들과 책사들 또한 조조의 정책에 찬사를 보냈다. 조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때 조조의 시선이 회의에 참석한 유비에게로 향했다. 유비는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현덕공, 둔전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오? 현덕공은 농사에 대한 조예가 깊다고 들었수만. 조조는 유비를 떠보듯 물었다. 유비는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대답했다. 승상의 둔전 정책은 실로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흥하게 할 지대한 계책입니다. 황폐해진 땅을 개간하고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은 천하의 근본을 다지는 일입니다. 저는 미천한 재주로 남아 승상의 뜻을 돕고 싶습니다. 유비는 진심인 듯 가장하며 조조의 정책을 칭찬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섞이지 않은 듯 했다. 조조는 유비의 답변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유비에 대한 의심의 씨앗이 남아 있었다. 과연 유비가 진심으로 나에게 순종하는 것일까? 조조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했지만 유비의 행보를 더욱 면밀히 주시하기 시작했다. 헌제의 연회, 그리고 조조의 감시. 며칠 후 헌제는 조조의 지시로 성대한 연회를 열었다. 황실의 위엄을 과시하고 조조의 권력을 만방에 알리려는 목적이었다. 연회장에는 문무백관들이 모두 모였고 유비 또한 참석했다. 화려한 옷을 입은 헌제는 조조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모든 결정은 조조의 입에서 나왔고 헌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유비는 연회 내내 조용히 술잔만 기울였다. 그의 눈은 주변을 살폈다. 동승과 길평 등 밀칙을 받은 동지들은 조조의 감시 아래에서 미세한 눈빛 교환만을 할 뿐이었다. 이들은 모두 조조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듯 평범한 신하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있었다. 연회가 무르익자 조조는 헌제에게 술을 권하며 말했다. 폐하, 이 모든 것이 폐하의 덕분입니다. 폐하의 성운으로 천하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평안을 되찾고 있습니다. 헌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받았다. 그때 헌제의 시선이 유비에게로 향했다.
헌재는 유비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비는 헌재의 뜻을 이해했다. 이 모든 것이 조조의 계략 속에서 이루어지는 허울뿐인 평화라는 것을. 연회가 끝나고 유비는 숙소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헌재의 밀칙은 그의 손에 있었지만 조조의 감시는 더욱 철저해지고 있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었다. 유비의 번민과 제갈량의 지혜. 그날 밤 유비는 제갈량을 불러 자신의 번민을 털어놓았다. 공명, 헌재의 뜻은 분명하나 조승상의 감시가 너무나 삼엄하오. 둔전 정책에 동조하는 척했지만 조승상의 의심은 여전히 남아있는 듯하오. 우리가 움직일 틈이 보이지 않소. 제갈량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폐하, 조승상께서는 아직 폐하의 깊은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조승상의 의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승상께서는 폐하를 자신과 같은 부류로 생각할 것입니다. 즉 대업에만 관심이 있고 소소한 일에는 무관심한 자로 말입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말뜻을 헤아리기 위해 눈을 깜빡였다. 공명, 그게 무슨 말이오? 조승상께서는 폐하께서 밭일을 하는 것을 보고 안심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승상은 모든 것을 크게 생각하는 자입니다. 작은 일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갈량은 다시 부채를 휘저었다. 폐하께서는 조승상에게 더욱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심지어 속세의 일에 탐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조승상의 의심을 완전히 거두게 만들고 그가 가장 경계하지 않을 때를 노려야 합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말에 무릎을 쳤다. 조조는 자신과 같은 야심가만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자였다. 유비가 평범한 삶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조는 유비를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지 않을 터였다. 다음 날부터 유비는 더욱 과장된 평범함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술을 즐기고 시를 읊으며 때로는 한량처럼 거리를 배회하기도 했다. 조조는 유비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더욱 안심하는 듯 했다. 그는 유비가 자신과는 다른 그저 한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장 속에서도 유비는 동승, 마등, 길평 등 동지들과 은밀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조조의 눈을 피해 허도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모여 거사 계획을 다듬었다. 길평은 조조에게 독을 쓸 기회를 엿보았고 마등은 서량에서 거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허도의 밤은 깊어지고 조조의 의심은 잠시 수그러든 듯 보였다. 하지만 이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유비와 동지들의 칼날은 조조의 심장을 향해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과연 조조는 유비의 완벽한 위장에 영원히 속아 넘어갈까? 그리고 헌재의 밀칙은 과연 언제 빛을 보게 될까? 구독과 좋아요는 연재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